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재미있는 메시지를 정하는 그 짧은 영상 플랫폼들, 틱톡 같은 것들 굉장히 인기가 많죠. 독특한 댓글 마케팅으로 광고주들을 끌어모으고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의 구매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다고 하는 건데 어떤 프로세스로 가능한 건지 우리 척척 박사,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면은 여러 브랜드들이 틱톡에서 댓글놀이를 시킨다, 의뢰한다라고 해야겠죠.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요즘 틱톡에서 이제 For You 페이지라고 하는 추천 페이지라든지 또는 이렇게 검색 페이지 같은 것들을 보면 인기 있는 해시태그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요, 이상하게 눈에 댓글 단 사람 중에 브랜드들이 눈에 띕니다. 브랜드들이 뭐 의도한 건지 아니면은 인플루언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도 댓글 달게 해줘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과거에는 브랜드들이 포스트를 쓰고 또는 영상을 만들고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았다라면 그렇죠. 이젠 브랜드들이 직접 이용자들 밑에 가가지고 댓글을 다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 틱톡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조금은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브랜드들이 이용자들과 댓글 속에서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도 만들지만 오리지널 콘텐츠도 만들지만 댓글에서도 이용자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일부에서는 댓글 마케팅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아, 브랜드가 가서 다는 거군요. 네네. 그 브랜드를 팔로우하는 그 일반 유저들이 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콘텐츠 올린 사람은 여기 이렇게 큰 브랜드도 와서 좋아요 달아 이런 것들도 광고가 될 테고 댓글 단 사람들끼리도 여기 그 브랜드가 와 있네. 이것도 화제가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최근에 이제 그 레드라는 신곡을 발표하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있죠. 인기 팬덤을 가지고 있는 여성 가수죠.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새로 발표하면서 아주 짧게 한 12초 정도의 영상을 틱톡에 올렸어요. 공식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한 2천만 뷰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댓글을 갖다가 뭐 히스토리라는 미국의 방송사라든지 또는 듀오링고라고 하는 어학 앱 같은 데서 먼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 댓글에 붙은 좋아요 수가 22만 개. 와. 그러면 틱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댓글에 좋아요가 많으면 댓글의 상위에 위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친구들은 이 브랜드들은 1위를 하고 있으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은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2천만 뷰 정도의 그 영상의 도달 거리에 22만 개의 좋아요 수를 붙인 이러한 브랜드들이 상위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고 또 뭐냐면 댓글에 아주 재치가 있어요. 네. 이번에 테일러의 이 노래는 정말 역사적인 노래가 될 거야. 그러면 테일러의 팬들은 우리 테일러님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다니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브랜드가 댓글 단다고 해서 상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재치 있게 이 팬덤이 있는 특히 이런 인플루언서들에게 이 사람을 칭찬해 주면서 정말 흔히 말해서 촌철살인처럼 딱 명확하게 이 말을 사람들이 퍼가고 싶게끔 이런 말들을 갖다가 재치 있게 닮으로써 이 댓글 마케팅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 앞에서 내가 이 노래 된다고 했잖아. 이런 거 해주면 열광하는 거죠.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가 그러면 이 인플루언서나 인기 영상 이런 것들을 뭐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팔로워나 노출이 많으면 이게 이제 그 브랜드 홍보로 그대로 연결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틱톡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대단히 크게 형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영상이 인기 있으면 틱톡에서는 이거를 따라 찍기라 그래요. 사람들이 비슷하게 찍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서 마치 런웨이처럼 막 길을 걸어가가지고 막 영상을 찍으면 멋진데 그럼 나도 똑같은 옷 입고 한번 따라가 보고. 그거 되게 많이 봤어요. 중국 특히 그쪽 영상에서.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따라 찍기가 많다 보니까 대단히 하나의 그 영상의 트렌드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모바일에서 틱톡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댓글이 많습니다. 댓글이 뭐 어떤 7초짜리 영상 중에 예를 들면은 어떤 론리 플래닛이라고 하는 이
이 여행 잡지에서 일하는 네. 이 샤베츠라는 친구가 딱 7초로 브로콜리를 먹으면서 야 여기 이유도 묻지 말고 브랜드들은 댓글 달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22만 개가 달렸어요 댓글이. 아 진짜요? 네, 22만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 치면 BMW, 버거킹, 맥도날드 이러한 유명 브랜드들이 100여 개 이상이 댓글을 달았고 이들이 또 상위를 차지했거든요. 이야. 이런 댓글놀이들이 워낙 많고 이런 참여율이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댓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고 적극적인 이용자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이 틱톡처럼 젠지가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제너레이션 M이 많이 사용하는 이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서는 과거의 인터넷 초기 댓글보다 훨씬 더 많은 댓글들이 붙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들은 이것이 예를 들면 부정적인 댓글놀이가 아닌 이상 여기에서 우리가 브랜드가 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 트렌드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숟가락 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숟가락 얹을 수 있는 밥상들을 갖다가 계속 찾아내면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요즘 세대들과에 있어서의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낳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많이 창의성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걸 안 할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도 하지만 사실 댓글이라는 것은 그냥 맞고 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관심사거든요. 그들에게 듣고 있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 갖고 있고 이러한 자세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자세만 갖고 있다라면 충분히 큰 돈 안 들이고서도 브랜드가 이용자들 속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영상이 유행하는지도 봐야 되지만 사람들이 어떠한 댓글 속에서 어떠한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고 있는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 그 심희즈 씨가 올 핑크룩을 입었더니 그 쇼폼에서 아기들을 올 핑크룩으로 입혀놓은 영상 혹은 콘텐츠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고 공유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행을 만들어내고 다시 이게 상품화돼서 팔리더라고요. 좋아요를 많이 받는다. 그거 자체가 마케팅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댓글 연구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틱톡 같은 쇼폼 플랫폼에서 브랜드 마케터들이 댓글을 다는 게 틱톡이라는 그 플랫폼의 유저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이런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 자체가 말씀해 주셨던 그 M과 G에게 소구할 수 있어서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두 가지가 다입니다. 우선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시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보다 좀 자극적이고 즐겁고 유쾌한 것을 찾고 뭔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이러면서 틱톡이라는 포맷이 줄 수 있는 이 매력에 훅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MAU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접속한 사람들이 지금 틱톡이 1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와. 지금 분석 업체들에 따르면 내년 정도면 15억 명 정도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하도 틱톡이 성장하다 보니 인스타그램에서도 지금 릴스라고 하는 똑같은 숏폼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지금 쇼츠라고 하는 짧게 한다는 이런 뜻에서 똑같이 내놨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많이 유행하지 않지만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인기 있는 스냅챗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도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똑같은 숏폼 영상을 내놨는데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에서 예를 들면 중국하고의 이 경쟁 때문에 사실 틱톡이 중국 서비스다 보니까 인도에서 하루아침에 이걸 금지시켰거든요. 국경 분쟁이 있었을 때 작년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스냅챗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만 스냅챗 숏폼 이용하는 사람이 1억 명이 생겼습니다.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이 숏폼에 대한 인기가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물론 길이는 최대 30초, 3분까지도 가고 4분까지도 가지만 대부분 35초에서 끝나요. 이 짧은 영상 안에 압축적으로 사람들의 창의성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 밀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창의적이에요. 30초 안에 모든 걸 다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대단히 강도가 있고 재미없으면 빨리빨리 넘기는 거죠. 끝까지 2분 봐야 되고 3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30초짜리는 건 10초 안에 승부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보니까 단일 시간에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의 취향을 빨리 찾을 수도 있고 이러한 방식들 즉 숏폼이 줄 수 있는 밀도, 창의성의 밀도 때문에 지금 되게 폭발적으로 인기 있는 거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고 그러니까 틱톡이 인기 있고 코로나 때 인기 있었고 숏폼에 갖고 있는 창의성의 밀도 그리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젠지라든지 제너레이션 M이라든지 요즘 젊은 층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화하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즉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원웨이가 아니라 저거 이쁜데 저 잘 만들었는데 나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모바일 편집 기능이 대단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인 좀 좋은 장비로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지만 틱톡은 100%
스마트폰에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찍고 편집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 편집 기능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젠지들에게는 글 쓰는 것보다 틱톡에 영상 올리는 게 더 편하고 쉽다. 그러니까 대단히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된 세대가 지금 성장하면서 이 틱톡으로 그리고 숏폼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속도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타가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숏폼 릴스의 경우에도 내가 귀엽게 넘어지는 아기 영상을 봐야지 하면 전 세계에 귀엽게 넘어지는 아기 영상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보통 5초에서 10초만 보면 바로바로 스킵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낸다 싶어요. 근데 댓글을 아예 동영상으로 달 수도 있다면서요? 네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유일하게 지금 틱톡이 잘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댓글도 굳이 그 타이핑하지 말고 영상을 짧게 찍어서 3초까지가 되는데요. 3초 안에 너의 표정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봐서 이모티콘 달듯이 영상으로 달 수 있게 해주는 사례가 네.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는 듀오링고라고 하는 이 어학 앱인데요. 대단히 커뮤니케이션을 잘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팀들이 뭘 했냐면은 3초짜리 영상을 찍고서 너네 브랜드 팀들도 우리 시청자들 중에 이용자들 중에서 팔로워 중에 많은 것 같은데 각각의 브랜드들에 있는 이 소셜 미디어 담당자들은 주간 미팅 때 뭐 간식 같은 거 뭐 먹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데서는 뭐 버거킹에서는 우리 뭐 먹어 이렇게 다들 달다가 미국에 이제 칙필레라고 해서 이 치킨 음식 그러니까 닭 요리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댓글로 우리는 당연히 너겟 먹지. 근데 너네는 이런데 너겟 같은 거 먹으면 소스 뭐 먹니라고 이쪽에서 물어본 거예요. 또 소스파들이 난리 났겠군요. 네, 그랬더니 대댓글로 듀오링고에서 영상으로 우리는 레인보우 소스를 먹지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것이 민감한 것이 이 칙필레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어마어마한 동성애 반대자예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레인보우 소스를 먹지라고 또 철학적인 논쟁으로 넘어가네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그 칙필레 팀에서는 그 댓글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거 갖고 우리가 논쟁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사람들에게 받고 이걸 찍는 장면을 어떤 사람들이 녹화를 한 거죠. 이 녹화한 영상들이 또 수천만 뷰가 이뤄집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레인보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듀오링고 앱 다운 받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결속되고 브랜드가 그냥 좋은 촌철살인 같은 또는 되게 멋진 표현들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들 이런 지향점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네. 오히려 그걸 떠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팬들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 5천만 국민에게 좋은 브랜드 이런 건 되게 어렵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브랜드일수록 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들,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가치들 이런 거 강하게 표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안 하면 오히려 쟤는 뭐지? 저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왜 아무런 말을 안 해?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도 그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블랙 라이브스 매더라고 해가지고 흑인들에 대한 존중 해시태그가 붙으면 젠지의 직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 회사는 왜 입장이 없지? 과거에 그런 사회적 문제에 기업이 브랜드가 입장 잘 안 내거든요. 굉장히 좀 리스키하게 봤죠. 그렇죠. 근데 요 정도의 이런 사회적 이슈, 이러한 평등의 이슈들, 환경의 이슈에는 회사가 브랜드가 입장을 안 내면 팬들도 싫어하고 직원들도 싫어하는 이것이 요즘 젊은 층의 어떠한 기업을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이런 플랫폼으로서 틱톡이나 또는 유튜브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사내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사회적인 고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게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같은데 나이키 같은 회사들은 혹은 베네통 같은 회사들은 기존에도 인권, 동성애 아니면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깊은 고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여준 것 자체가 이 회사는 쿨하고 영하구나. 힙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였는데 인기 있는 영상, 이 팔로워가 많은 계정에 댓글을 다는 영상만으로도 댓글 마케팅이 된다고 하면은 뭐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네, 사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4천만 뷰가 만약에 이 영상이 달렸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 한 10분의 1은 댓글을 본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400만 뷰예요. 이 400만 뷰라는 것이 쉽게 얻어지는 뷰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영상 해도 엄청난 숫자죠. 10,000 뷰, 10만 뷰 나오는 네. 것도 어려운데 400만 명에게 노출된다는 것은 정말 이것도 흔히 말하는 유기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온다는 것은 광고비로 치면 대단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하고서는 브랜드가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원웨이식으로 자 우린 이런 모습이야 멋지지 짱이지 이렇게만
모습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라고 하는 적극적인 대화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 댓글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으로 볼 때 저렴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이 브랜드가 이용자들하고 대화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어떠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브랜드들이 댓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거만큼 큰 힘이 있을까 싶은데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 이 클리니크 대표와 관련된 사례도 있다고요? 네. 클리니크 같은 경우 올해 4월에 했던 캠페인이 뭐냐면 여드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자꾸 지금의 많은 화장품들은 어떻게 여드름을 가릴 것인가. 물론 여드름 치료제도 있지만 화장품들은 이것을 색조나 이런 기초 화장에서 어떻게든 여드름을 가릴까 했는데 이쪽에서는 여드름을 긍정적으로 보여주자고 하면서 여드름이 happens. 나에게도 여드름이 생겼어.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막 처음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10대들에게 네. 이런 영상들을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먼저 나와서 여드름이 생긴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여드름 커밍아웃인가요? 그렇죠. 네. 여드름 커밍아웃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 나이 또래 여성들이 여드름이 나도 생겼어, 남성들이 나도 생겼어 하면서 다 찍어서 올리는 건데요. 어머 나도 있어. 네, 이 뷰가 이미 벌써 지금 이게 제가 9월 말에 봤었는데요.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해서 요 해시태그가 걸려 있는 커밍아웃한 사람들이에 대한 영상 뷰가 96억 뷰예요. 엄청나네요. 거의 100억 뷰 가까웠어요. 96억 뷰요. 100억 뷰, 네. 96억 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커밍아웃이라는 슬로건, 그러니까 it happens, 그러니까 이 여드름이 나도 생겼어라는 것에 하나의 커뮤니티인 거죠. 다 따라찍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여드름인의 걸기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틱톡의 해시태그들 보면은 이런 커밍아웃성이 많아요. 이것도 난 괜찮아. 이거 나쁘지 않아. 왜 우리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보려고 했고 숨기려고 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 화장품의 회사인 클리니크 같은 경우가 그래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대화를 유도해 보자. 가리는 거를 따라찍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많은 뷰를 만들기 어렵지만 있는 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고 이 시대에 이 세대에서의 어떤 진정성의 문제라든지 솔직함의 문제 이런 부분에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잘 읽으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하네요. 네. 그 여드름 없애는 3단계 화장품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팔더니 이제 그 여드름이 있는 걸로 마케팅을 한다. 네. 기업의 진화, 댓글의 진화는 참 무궁무진합니다. 오늘도 재밌었어요, 박사님.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